43쪽? 우리 두 번째 교재에서 43쪽. 지금 저번에 나눈 저번 교재 안 풀었죠? 네? 아예 물리 교재 안 풀었죠? 43초 영상은 봤어요. 내가 풀었어. 이걸로 보면 돼요. 어차피 이거 학교에서 볼 거다. 학교에서 볼 거야. 네, 이거요. 지금 수업 했는데 다 했어.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기후변화할 때 이거 지구 외적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자전축 변화 뭐 이런 것들. 약간 했나? 연료차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얘기들 하셨어? 네. 내적 요인은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지구 내적 요인은 지구 전체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구 외적 요인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외적 요인을 설명하시는 학교도 있고 안 하시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하셨단 말이지. 그렇죠? 자, 얘들아 있잖아. 기후라는 게 뭐가 기후인데?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기상현상이나 아니면 강수량 아니면 풍향 아니면 뭐 강설량 적설량 이런 것들 달라지게 되죠. 적설량.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외적 요인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구 자전축의 뭐가 방향이 변화되는 데지. 이 설명을 했던 데 잘못했다. 자, 얘들아, 지구는 누구 주위를 돌아? 태양 주위를 돌아.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타원으로 그린 이유는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라기보단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고 있기 때문에 타원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구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지구에서 자전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자전축, 얘가 자전축, 얘가 자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자전축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자전축이 있을 거야. 여기 뭐 되는지 알겠어요? 크게 그려줄까? 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는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 자전축 어떻게 돼 있어? 이만큼에서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여기가 태양, 그 다음에 여기가 지구, 여기가 지구가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전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요게 기준을 통해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진한 표시로 한 게 얘가 자전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확실해? 됐어? 이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얘들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가는 시간이고 지금 90분 동안 이걸 집중하나 안 하나 너희들한테 90분의 시간은 흘러가. 멍청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을 거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려고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설명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걸 담아놓는 건 너희들의 몫이야.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는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아이와 듣고 있는 아이는 결과물은 달라요. 확실히 쌤이 설명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금 피곤한 거 나만 피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만 피곤한 게 아니야. 다 피곤해요. 지금 다른 학원 다 돌고 왔어. 맞지? 스스로 이겨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야. 지구가 돌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자전축을 그렸잖아. 그죠? 이 자전축이 있는 쪽이 무슨 극이냐면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야. 그럼 북극과 남극을 수직으로 자르는 여기가 뭐지? 적도. 그렇죠. 적도죠. 적도 위에가 뭐야? 북반구라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도 밑에를 남반구라 얘기를 하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 북반구. 그래, 우리나라는 북반구야.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다 배울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북반구인데 굳이 뭐 오스트레일리아를 배울까? 아니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반구를 기준으로 계절을 볼 거야. 계절을 볼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적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적도야. 그치? 그러면 태양빛 저기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를 빛을 더 많이 받아? 적도 아래쪽을 더 빛을 더 많이 받죠. 그럼 이 계절은 우리가 있는 북반구의 계절은 어느 계절이야? 적도 아래쪽에 빛을 더 많이 받아. 그럼 여기 위쪽은 빛을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낮이 짧은 계절이 되는 거지. 낮이 짧은 계절은 언제인데? 겨울. 그렇지. 겨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면 이쪽 한번 더 연습하고 보자. 여기가 자전축. 그럼 자전축과 순익인 여기가 뭐? 적도 위에가 뭐? 북반구. 그지?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북반구 쪽을 태양빛이 위로 많이 비추고 있게 되지. 태양이 북반구 위쪽을 많이 비춘다는 얘기는 낮이 길어진다. 낮이 길어진다는 계절은 언제? 여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확실해? 자, 그럼 봐봐. 이제 근데 이렇게 자세히 해보셨어? 자, 이렇게 좀 나아지게 되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겨울인데 이게 겨울에 태양이랑 지금 위치가 가까이 있지. 겨울인데 가까이 있지. 그러면 겨울인데 춥기는 춥지만 조금 덜 춥겠네. 내 말이 이래요. 이래? 그러면 여기는 여름인데 여름은 엄청 태양빛을 많이 받잖아, 그죠? 덥기는 덥지만 덜 덥겠지. 이해돼? 뭐랑 비교할 거냐면 지금 내가 배우는 건 내가 얘기하는 건 자전축의 방향이 변화되는 걸 할 거예요. 자전축의 방향이 지금은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현재 모양이야. 그런데 13,000년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전축이 이쪽에 자전축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여기 이 위치에 이런 자전축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긴 자전축이.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 치면 이렇게 있으면 위에다 어디 그릴까? 위쪽에 그리면 너희들 더 편하지? 보기가 편하죠? 여기가 태양. 여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수직이 있었는데 이제 자전축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 그러면 적도가 어디 있지? 얘가 이렇게 돌게 되니까 적도가 이렇게 잘려버리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어느 계절? 어느 쪽? 북반구. 그럼 여기 북반구는 무슨 계절이야? 빛을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 여름이 되게 되는 거지. 맞지? 뭐랑 비교했는 거냐면 이 여름과 이 여름을 한번 비교해봐. 요 여름은 아무래도 여름이라서 낮이 덥기는 하잖아. 그런데 더운데 태양과 가까이 있어. 엄청 덥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쪽 편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지구가 있을 때 자전축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적도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북반구는 어느 계절? 겨울 되는 거 맞아. 겨울인데 태양과 멀리 있어. 더 춥겠죠. 그럼 이때는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워. 이렇게 되면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져요. 그렇죠.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기후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나라는 겨울에 요 위치에 있었어. 12월달이 겨울이잖아. 맞나? 그러면 13,00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12월달이 무슨 계절이라고? 여름이 되거든요. 요 위치가 되면서 자전축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기후가 변화된다.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요 교재에서 현재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안 늘어지게 되는 건데 자전축의 기울기가 나 지금 3번부터 먼저 설명했어요.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지금 보면 근일점에서 뭐가 되고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는 겨울이 된다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데 그럼 근일점이 뭐 원일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근일점이라는 거 이게 한자말일 거잖아요. 그죠? 일은 무슨 일인데? 해일. 해가 가까이 있는 거. 그러면 1번이랑 2번 중에서 지구가 어디가 근일점일까? 태양이랑 가까이 있는 쪽 어디야? 1번이 근일점이야. 그럼 원일점은 태양이랑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2번이 원일점이 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 1번, 여기 2번 있을 때 원일점이 어딘데? 2번 똑같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태양과 거리가 먼 쪽은 다 원일점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이것도 좀 내가 빼봐야겠는데 지구와 원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 편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왼쪽 편에 있는 건 어떤 경우인데?
내가 지금 보는 거를 그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같이 볼 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왼쪽 편에 얘가 있는 거잖아, 그죠?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서 가면 어떻게 돼? 내를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편이거든. 그거랑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게 이쪽에 태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얘랑 반대가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럼 자전축도 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럼 지구가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첫 번째 자전축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고, 두 번째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경우야.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기울기가 클수록 빛을 받는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우리가 받는 빛의 양 적어지겠죠. 왜? 봐봐. 지금 이렇게 자전축이 수직으로 된다 생각해봐봐.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 쪽에 살고 있는 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자전축이 좀 돌아갔어. 여기서 이만큼 돌아. 자전축이 이렇게 달라졌네. 그러면 땅덩어리도 어떻게 되는 건데? 땅덩어리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적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 맞아? 그럼 내 위치도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겠지. 기울어진 것만큼 우리가 올라가 버리게 될 거잖아. 그러면 원래 까맣게 돼 있는 것에 빛은 이만큼 받을 수 있었는데 얘가 이만큼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빛이 들어오는 각도 자체가 더 누워버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빛을 받는 양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게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자 1번을 보면 현재 자전축이 공전 개도면에 대해서 23.5도 되어 있고,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고, 원일점에서 여름,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는 겨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현재는 이렇게 된다. 얘가 현재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아까 얘기했을 때 13,000년 지났을 때 13,000년 지났을 때 원일점에서 뭐가 된다고? 겨울. 근일점에서는 뭐? 여름. 근일점의 여름이니까 더 열교차가 크게 나아지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2번. 북반구는 현재보다 여름에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더 많아지고 기울기가 더 커져버리게 되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된다고? 입사량이 더 적어지게 돼서 어떻게 된다? 열교차가 더 커진다. 이렇게 나아지게 된다고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지금 요 계절이 겨울인 계절이잖아. 겨울인데 얘가 더 기울어지게 되면 들어오는 양이 더 줄어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여름일 때는 여기가 여름이잖아.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거의 이렇게 누워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태양 쪽으로 자전축이 더 기울어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럼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진다고. 설명할 게 없네. 동그라미 하나 있으면 좋겠다. 더 하면 자오겠죠? 네. 물리 아니에요? 아까 우리 단톡방에 엘리뇨랑 이거 먼저 하고 물이 들어가자고. 아 그래요? 어. 폰이 없었어. 아,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 과거 기후변화 나이트 연구랑 빙하 연구, 화성 연구를 그냥 간단하게 쓱 하고 지나가신 거 맞지? 자세하게 했어? 일단 중요한 거면 너희들 내용 정리 필요한 거면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할게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 바로 좀 넘어가면,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말할 때 온실 효과는 좋은 거 나쁜 거? 온실 효과 좋은 거. 온실 효과 뭐 때문에 생기는데? 온실 기체. 온실 기체들에 의해서 나가는 열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잡아주게 되는 거죠. 누가? 대기가 잡아주고 있는 거지. 맞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온실 효과야. 그래서 연평균계는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지. 그 달과 지구의 차이. 다른 대기가 있는데 다른 대기가 없고 지구는 대기가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온실 기체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지구 온도가 너무 더워진다. 맞아요? 그럼 대표적인 온실 기체 이름이 뭐였지? 이산화탄소. 그 다음 수증기. 수증기. 또 하나 더 한다면
메테인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 해수면의 상승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해수면의 상승은 왜 일어나지? 얘들아, 해수면의 상승은 무조건 빙하가 녹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맞아줘요. 엄밀히 말하면 틀리죠. 뭐도 같이 있지. 온도가 높아지게 돼서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의 열팽창이 일어나서 해수면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얼음이 녹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남극은 다 빙하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남극 빙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아. 너희들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내 입장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이렇게 띄워놓고 있다가 걔가 다 녹으면 물이 막 넘칠 것 같지만 그 넘치지 않아요. 다 마셨어. 나중에 해봐. 그래서 일단 그 얼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이게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싹 다 녹는다 해도 그리고 약간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라마틱하게 훅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녹을 수 있을 만큼의 지구 전체 온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액체의 열팽창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기상이변 일어나고 생태계 변화 일어나고 해양의 산성화 나아지게 된다라는 거. 해양의 산성화가 왜 일어나게? 이산화탄소가 바다물에 녹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뭐가 일어나는데 온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물에 녹아가지고 해양의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대? T로 시작하는 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성화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 근데 나 사실 이 부분은 너희들한테 설명 안 해도 다 할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 많이 틀리더라. 있잖아. 이 밑에 이 예제가 남아있는 게 적대한 문제에 나왔었는데 2년 전 지상고 문제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난 이거 맞춰줄 알았는데 애들이 틀려가지고 왔어. 그렇게 문제가 나는데 개화식 곳곳에 개화시기가 점점 빠르게. 이걸 이해를 못하던데. 난 당연하게 당연한 거 아니고 몸이 빨리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어를 못해서 그래서 김진희 쌤한테 보냈지. 나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틀렸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진짜 이해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까? 봄꽃이 어디가 먼저 펴요? 그래, 이것도 봄꽃이 어디가 먼저 펴요? 남쪽이 먼저 펴요? 북쪽이 먼저 펴요? 남쪽이 먼저 피겠죠? 그런 거 들었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꾸로 만질 게 없어서 더울수록 빨리 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질 게 없어서 자, 대기. 완자로는 315쪽, 쌤 교재로는 46쪽이에요. 대기만 이렇게 했으면. 누구 한 명 말하는데 누굴까? 그것은 아닌가? 너무 많이 못생겨. 지난주에 비슷하게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진 건 박승민이라고 안미담이가 들어왔어. 다 왔는데 이거 승민 저번 주에 왔어? 아니요 지금요. 저번 주보다 이런 거 많았어. 이거 하나 쓰기 남았다 했잖아. 어? 이거 하나 남았다 했잖아. 그거 이거 뭐지? 너무 많이 다음 주부터 다시 만나야지. 다음에 다시 안 오겠다는데 너무 많아. 우리도 힘들잖아. 그거 웃으면 돼.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지난 시간에 없었구나. 누구한테 그랬거든. 부딪히지 마. 그 헛소리 들으려고 애들한테 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듣기 싫으면 오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너희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조금 화가 났어. 왜냐면 너 저번에 언제더라? 어떤 반에 그 얘기했는데 토요일 반에 그 얘기했다. 시험 치기 한 달 전
한 달 전, 2주, 3주, 그러니까 시험 기간 들어가면서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내신 점수가 나와야지 너희들이 학원을 계속 다닌다가 아니라 내신 점수가 나와야지 공부할 보람이 있어. 근데 얘를 공부를 했는데 학원을 다녔는데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너희들 사실 막 이렇게 기분도 나쁘고 서로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신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게 정신적으로 훅 쏠려버려. 정신적으로 쏠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산은 수시가 강이야. 수시를 무조건 일단 먼저 찍어야 돼. 그러니까 정시를 해가지고는 내가 3등급이 지금 나오는데 정시로 3등급이 안 나와. 수시로 무조건 우리가 해봐야 돼. 끝까지 해봐야 돼. 그런데 이번 한 번을 만약에 점수를 말아. 그럼 너희들이 항상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끌어들일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못했으니까 그 다음 대안책을 빨리 돌리는 거지. 그래 수시 말고 정시로 가야지. 정시 파이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를 하려고 하면 진짜 지금처럼 재수생처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 다 놓고 정시 파이터야.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애들부터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아이들 공통점은 뭐냐면 입으로는 정시 파이터야. 그런데 몸은 내신도 안 해. 수능 공부도 안 해. 나는 3학년 때부터 나 공부할 거야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정시 파이터가 아니지. 3학년 때 다른 애들 다 정시하면 최대 등급 맞춰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열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한테 부산 내가 만약 서울에 있으면 그런 생각은 안 할 건데 부산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수시를 해라. 지역 균등 그것 때문에 좋은 과를 들어가기도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이게 부산은 내신은 조금 중요한데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시험 치기 직전에 난 다른 수업도 다 하면서 지상고반을 펼쳤잖아요. 그래 나도 지금 이 시간 원래 쉴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시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나도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서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데 오지 않겠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좀 그런 여유가 별로 없어. 그냥 내가 여유가 없어. 그래서 이게 내용 정리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너희들한테 시험 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시험 기간에는 사실 한 번의 내용 정리 그러니까 쭉 한 번 정리하고 계속 문제 풀이하고 이거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없어. 미안, 내가 좀 이래요. 자, 보자. 일단 위도별 에너지 불균등인 데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번에 우리가 지구과학의 에너지 순환에서 얘기를 배웠어. 저위도랑 고위도를 비교할 때 받는 열의 양은 어디가 더 많아? 흡수하는 양은? 흡수하는 쪽은 저위도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방출하는 건 어느 쪽이 더 많은데? 고위도 쪽이 아무리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저위도 쪽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방출하기보다는 남는 에너지냐. 남는 에너지는 어디가 많고? 저위도에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에너지는? 고위도가 되게 될 거야. 내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배웠던 이거야. 여기가 적도, 여기가 고위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에너지 양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긴 게 만약에 태양 복사 에너지라면 이렇게 되는 게 뭐?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이만큼은 에너지가 남는 양이 되고 요만큼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부족한 양이 나눠지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남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걸 가도록 해주는 게 누구라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제일 처음에 배웠던 이 에너지 불균등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적도 이렇게 있고 지금 자전축 안 기울였어요. 수직으로 그대로 세웠어. 이대로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어디가 에너지가 많지? 적도 그렇죠. 적도 보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 알겠지? 맞지 제거마? 여기가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져. 맞죠? 왜? 부피가 커지면 요만한 애들이 부피가 이렇게 커졌잖아. 그럼 입자들은 똑같은데 부피가 넓어져 버렸으니까 밀한 정도는 어떻게 되는데? 작아지겠지.
밀도가 작아지니까 무거워 가벼워? 가벼워. 그렇죠. 가볍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데? 위로 뜨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저번에 중력과 지구 시스템 얘기 배웠었잖아. 대류 현상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중력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지. 무겁다 가볍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먼저 그리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여기 공기가 올라가. 그러면 여기 올라갔던 애들이 어떻게 되겠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게 될 거야. 이렇게 돼서 여기로 오는 동안 여기는 지금 고위도잖아. 그죠? 고위도는 온도가 높아 낮아? 맞아요. 낮아요. 빛을 적게 받으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부피가 장아요. 작아지지.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돼? 커져요. 밀도가 커지니까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돌게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만 자전하지 않을 때. 이걸 생각한 사람이 누구? 헤들리요. 이게 헤들리 순환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실제로는 자전 안 하나? 하죠. 자전하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구 자전하는 그림 이렇게 4분의 1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자전을 해. 자전을 하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건 똑같지? 맞지? 고위도에 있는 공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밑으로 내려오는 건 항상 똑같겠지? 맞아?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순환을 해야 돼. 얘들아 순환이라는 얘기는 공기의 흐름이 끊김이 있다 없다? 없다야. 없어. 일단 그걸 알고 내가 좀 그림을 한번 잘 봐봐. 여기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와. 올라오다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맞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거잖아. 올라가는 동안에 온도가 어떻게 되겠노? 떨어지죠. 떨어지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어떻게 돼? 이렇게 밑으로 치게 돼. 이해가 돼? 바닥을 치고 다시 어떻게 돼? 바닥을 치면 물이 바닥을 탁 치면 어떻게 되는데 위로 쑥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기들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위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내려와. 순환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된다고? 끊기는 게 아니야. 다시 봐봐. 여기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바닥을 치고 그대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와. 여기까지 됐어.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겠노? 바닥을 치고 또 다시 올라가겠지? 맞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 뭐 했는지 알겠나?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그대로 지금 순환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어? 요렇게 해서 얘가 몇 개로 나누어진다고? 3개로 나누어진다고. 선생님 왜 이게 왜 3개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3개가 나와지는 이유는 지구 자전 속도 때문에 그래요. 자전 속도 때문에 3개로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목성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자전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로 턴이 더 많이 만들어졌던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림에서. 뭐 대적점 있고 막 이렇게 이상한 색깔들이 그렇게 나와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지는 것들이 지구보다 자전 속도가 빨라서 그래. 자, 일단 이렇게 나와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한번 대기의 흐름을 볼 거야. 대기. 그러면 대기는 지금 여기가 대기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바람이 부는 건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요렇게 우리가 느끼고, 요렇게 내려오는 건 우리가 느끼는 거 맞아? 하늘에 있는 바람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바닥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봐봐.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이 부분을 보자고. 그림을 크게 그렸으니까. 여기 바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여기는 바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바람이가 맞나? 이 방향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들어본 적이 있나? 전향력? 전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전향력이 뭐냐면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뀌어.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너희들 같은 방향인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총을 쐈어. 총을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총을 이렇게 빵 쏴. 쫙 쏴요. 그럼 총알이 쭉 날아가겠지. 그런데 나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지구 자전은 어느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봤는데 우리는 어디로 회전하고 있다고? 이쪽으로 회전해야 되는 거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회전해야지 반시계 방향이거든? 그지? 근데 총알은 어떻게 가고 있어? 쭉 가고 있어. 그럼 내가 총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오른쪽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지. 그게 정향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네. 내가 총알이 쏘았는데 총알이 쭉 가야 되는데 내 몸이 이렇게 돼간다고. 그럼 내가 얘를 보면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너희들 그대로 보면 돼.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 방향의 공기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니면 이 공기들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꺾인다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꺾인다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편서풍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어. 그래서 전향력이라는 얘기는 진행 방향이 어느 쪽으로 꺾인다? 오른쪽. 그렇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인다.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야.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다. 공기가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이야. 자,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여기 이 부분, 여기 있는 공기들은 어떻게 되고 있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고 있지? 내려오고 있지? 그럼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예. 맞아. 그러면 이거의 방향은 지구 자전을 고려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꺾일까? 이렇게. 이거는 위에 거는 진행 방향이 위로 가고 있었잖아. 그죠? 위로 가니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 반대로 생각해. 그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화살표가 내려가는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어디로 꺾여? 이렇게. 그렇죠. 이쪽으로 꺾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무슨 풍? 무역풍이 되고 여기가 무슨 풍이 되고? 편서풍이 되고 여기 방향은 어떻게 되겠노? 원래 방향은 무역풍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지 지금. 알지? 그런데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요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해전이 순환이라 했잖아요. 그죠? 요 해전의 이게 뭐지? 축소 버전이 이거죠. 이렇게 돼서 요렇게 돌고 있는 게 저 방향이랑 똑같은 거 맞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 여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있던 저거랑 이 구조가 서로 같아서 여기 사이에 있는 건 뭐? 헤들 순환이라 얘기를 하고 여기는 극지방도니까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있잖아. 여기 헤들리 순환이면 여기 적도 부분 있지? 적도 부분은 상승기류가 생기고 있잖아. 그죠? 네. 얘들아,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얘기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요. 낮아져. 그럼 수증기가 뭐가 돼야 돼? 연결. 응결해서 뭐를 내려? 구름. 구름 생기면서 비를 막 내리게 돼.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은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저압대가 생기게 돼. 저압대라는 것은 저기압이 있는 지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우리가 적도 부분인데 적도 부분은 온도가 높은 건 맞아. 온도가 높지만 그만큼 상승기류 때문에 뭐를 많이 내려서 비를 많이 내려요. 그래서 사막이 적도에 있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뜻하니까 적도에 사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사막이 생기려고 하면 건조해야 돼. 비가 안 내려야 되잖아. 온도만 따뜻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적도 부분에는 사막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사막에 있으려고 하면 저기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노? 고기압. 고기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고기압이 되려고 하면 공기들이 어떻게 돼줘야 돼?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하강기류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말할 때 고기압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기들이 일단 내려오는 곳을 찾으니까 어디가 된다고? 이 부분에서 공기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지. 얘가 하강기류가 되고 이 30도 불에서 뭐가 생긴다고? 여기 이 지역에서 사막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고비 사막 이런 것들이 이쪽에 거기다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같은 원리고 그럼 지금 나는 북반구만 그려놨잖아. 그죠? 그럼 남반구에는 사막이 없나? 있겠죠. 똑같은 위치쯤에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 말은 이해되라? 그 다음에 요거를 완자든 뭐든 이렇게 막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기후변화라는 얘기가 나와지게 되면서 아열대라는 얘기들이 보여요. 이 아열대 기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왜 너희들이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들어본 적 없어요? 원래 기후는 총 3개가 있었어. 뭐? 우리나라가 있는 온대,
더 위에 뭐? 한대, 그 밑에 뭐? 열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열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열대와 온대 사이가 아열대야. 그러면 온대와 한대 사이는 뭐라 하겠노? 온대라 하지 않고 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아자라는 얘기는 좀 이게 한자로 들었는데 덜 익은 이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좀 미비한 어중간한 이 상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열대, 그러니까 아열대라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지 생각하지 말고 아열대는 온대와 안대란다. 온대와 열대 사이구나. 한대는 온대랑 한대 사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대기대순환에서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규모의 대기순환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 일어나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 자전에 영향 받는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눠지게 되고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 그래서 적도에서는 상승기류에 의해서 적도 저압대가 생겨서 습한 기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30도 부근에서는 아열대 고기압 형성되게 된다. 그 다음 60도 부근에서는 한대 전선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이 비를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근데 혹시 말씀 안 하셨나? 여기서 대기에 직접순환과 간접순환이 있거든요. 말씀 안 하셨어요? 수업은 별로 안 아직 안 나왔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걸 했다며? N은요? 안 돼요. 아직 안 했어요? 직접순환이랑 간접순환이 있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접순환은 어떤 거냐면 공기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자, 요 세 개 중에서 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된 건 누구야? 힌트 2개야. 세 개 중에 2개가 직접순환이에요. 헤들리랑 극순환. 그렇죠. 헤들리 순환이랑 그렇지 극순환. 얘네 둘이가 직접순환이야. 그럼 간접순환은 이 사이에 낑겨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게 간접순환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직접순환은 헤들리 순환이랑 극순환. 직접적으로 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 간접순환은 위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페렐 순환.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용어는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는 좀 알겠지? 됐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보자. 우리나라에서 글자가 좀 그런데 그림이 좀 그런데 마음에 안 드네. 어쩔 수 없지. 자, 여기서 있잖아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무역풍을 따라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방향대로 물이 움직이겠지. 바닷물이 바람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지? 그렇죠. 해류라고 얘기를 해. 바람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해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밀물과 썰물 때문에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건 조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다 뭐라고? 해류라고 얘기를 해. 맞지? 그럼 해류가 생기는 원인은 무슨 에너지 때문이지? 열이 생겨서 그렇지. 열 누가 줘요? 태양.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해류가 생기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바닷물도 어떻게 되겠노? 같이 돈다고요.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건 북쪽도 해류,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부는 이 해류 이름이 북쪽도 해류야. 북쪽도 해류는 말 그대로 적도 해류 중에서 어디 있는 거? 북반구 쪽에 흐르는 것이 북쪽도 해류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가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자, 이거 그림 못 그린다지 말고 자, 간단하게 모식적으로 그림 그려볼게요. 지금 무역풍 때문에 바닷물, 지금 내가 그리는 건 바닷물이야. 바닷물이 이렇게 가. 이거 이름이 뭐라고? 북적도 해류였어. 북쪽도 해류였고, 그러면 여기서 쭉 가는 애들이 여기 뭐가 있냐면 유라시아판이 있단 말이야. 땅덩어리들 있잖아. 여기 이렇게 뭐지? 태국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부딪히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있겠어? 못 가잖아. 그냥 부딪혀서 어떻게 된다고?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름이 뭐라고? 쿠로시오에거든. 그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누구 때문에 저기 부는 편성부 때문에 얘가 이렇게 꺾여버리게 되는 거야. 얘가 뭐? 태평양 쪽에서 북쪽에 있으니까 그렇지. 북태평양 해류.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 북미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여기에 LA 있고 하는 그 주 이름 뭐지? 캘리포니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는 해류 이름이 발음이 끝내주네.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나와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야. 이까지 이해됐어? 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있잖아. 어땠냐면 북반구만 연락 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북반구에 흐르는 이 해류를 적어봐라. 아니면 뭐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적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다 맞추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게? 에이, 남반구로 문제를 내죠. 아. 남반구. 자, 남반구가 지금 보면 여기가 북쪽 되니까 무역풍이 자 여기서 봐봐. 이게 조금만 더 보자. 적도 힘들잖아. 네. 멀쩡한데요. 이렇게 나 다시 외우기 싫어서 이렇게 음. 여기가 무역풍, 여기가 편서풍 이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편서풍, 여기가 금동풍, 금동풍.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들어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무역풍을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아까 편서풍은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죠? 예. 그러면 요 밑에 좀 봐, 이게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돌겠지. 맞죠? 그러면 북쪽도 해류가 이렇게 갔으니까 얘는 이렇게 도는 거 맞아? 네. 북쪽도 해류가 있다는 얘기는 그 남쪽도? 남, 그렇죠. 그 밑에 이름은 남쪽도 해류예요. 잘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가다가 아까는 우리가 여기 유라시아산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남반구에는 여기 뭐가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지. 맞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 이거를 사실 오스트레일리아 너희들 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건데 나 지금 단순한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군더더기 설명들이 좀 많아. 이걸 외우는 방법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를 딱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오른쪽 편은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이지. 그럼 그 동쪽을 지나는 해변이 뭐가 되겠노?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변이야. 세계 전도를 머릿속에 입력시키기 훨씬 빠르겠다. 일기야 해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대비를 굳이 왜 필요 없구나. 오른쪽이 동쪽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알았어요. 이제 안 헷갈려요. 그래서 아니 혹시나 그럴까 하는 말인데 나는 맨날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에 헷갈려서 뭐를 생각했냐면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여기가 동해, 서해, 남해, 북한 똑같 동서남북.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오른쪽은 나 뭐? 동서남북. 남북. 아, 네. 손가락 위치가 헷갈리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가 동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때 남극 있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게 이제 뭐라고? 이게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남극 순환해류. 순환해류. 남극 순환해류나 남극 순환유나 같은 말이에요. 남극 순환해류나 남극 순환유나 같은 말인데 선생님이 설명을 만약에 남극 순환유라고 해도 쌤 해류랑 해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남극 순환해류나 남극 순환유가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남미 있잖아, 그죠? 남미에 부딪혀서 또 올라오겠지. 이거 뭔데? 해류구나. 그렇죠, 우리가 해류. 아, 너 나 부른 거 아니었어요? 쌤 부른 거 같아. 네. 해류에 비해서.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는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고 여기 북방구는 어떻게 돌고 있는 건데?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게 달라. 서로 대칭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북방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남방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맞지? 그 다음에 이 해류까지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게 누구 때문에 뭐가 생겼지?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해류가 누구예요? 북쪽도 해류나 남쪽도 해류.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건 뭐지? 북태평양 해류나 남북순환 해류 이렇게 나눠지게 돼. 그러면 크로시아 해류랑 캘리포니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연안류라고 얘기를 해서 대륙이랑 부딪혀서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안 쪽을 타고 이동. 그렇죠. 그래서 연안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들은 땅에 부딪혀서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무역풍이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대신에 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구별하는 건 아니겠지만 얘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너희들 들어본 적 있는 날류와 활류로 나누게 돼요. 날류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저위도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그지? 그러면 여기 북반구에서 날류는 누구야? 여기서 날류는 프로슈 해류지. 그럼 남반구에서 날류는 뭔데? 저기 동오스트레일리아예요. 페루 해류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 이거 내가 이 설명하면 또 너희들 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저위도는 여가 아니래. 적도가 저위도예요. 위도가 0인 곳이 적도였어. 맞네. 그러니까 저위도는 여기가 저위도지 이쪽은 고위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이 위쪽 부분은 알겠는데 남반구는 똑같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놔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위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남반구에서 난류는 뭐라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난류예요. 그럼 한류는 뭔데? 여기서 한류? 한류, 해류, 해류. 여기서 한류는 뭐?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지? 됐어? 예. 머릿속에 조금 들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너희는 아직까지 안 배웠으면 오히려 나중에 학교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혼돈이 조금 더 편하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한류는 온도가 어떤 거? 차다. 차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어때? 자, 기체의 용해도 이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뭘 생각해줘야 되냐면 사이다를 맛있게 먹는 방법. 사이다. 무슨 기체가 들어가야지? 탄산. 아까 탄산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서 탄산이 많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사이다를 먹는 이유가 이렇게 톡톡 쏘는 맛을 강하게 느끼려고 그런 거잖아?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많이 녹겠나? 온도가 높아지면 많이 녹겠나? 낮아져요. 그래서 사이다를 시원하게 해서 먹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찬 바다에 있는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 높아서 뭐가 많다? 산소도 많아. 산소가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나 뭐 플랑크톤이나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겠지? 그런 플랑크톤을 뭐라 그러냐면 영양염류라고 해. 얘네들의 양이 많아져요. 얘네들이 양이 많아지니까 크릴새우나 이런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가 많아지니까 북쪽에 되게 남극이나 북극 쪽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잖아. 지방덩어리 많고 모래 뭐 이런 애들. 영양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이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이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이야. 저위도다. 그럼 온도가 낮은 것까지 됐어.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은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어디요? 한류? 낮다? 낮겠죠. 왜? 고체 용도가 낮아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 이게 내려오는 동안에 얼음도 녹고 이러다 보니까 위쪽에 염분이 낮은 물들이 같이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 여기는 염분이 낮아지게 돼. 반대로 날릴 때는 어떻게 되겠노? 저위도에 있는 게 여기 있던 저위도에 있던 애들이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 사막 많다며. 건조하다며. 건조한 지역을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난류는 염분이 높겠죠. 물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건조하니까. 건조한 것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염분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한류는 여기 아까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기들이 이렇게 해서 상승기로 생기고 있는 거 이해돼? 60도 부근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게 비를 막 내릴 거잖아. 이쪽을 타고 내려오니까 염분이 낮아진다고요. 이해가 돼요? 자, 한류가 염분이 낮은 거죠. 그렇죠. 여기 이 부분을 지나서 오니까 60도선을 지나서 오니까 이해가 돼? 자, 그래서 47쪽을 보면 엘니뇨랑 사막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사막화가 얘기했던 건 기억나지? 30도 부분 거기가 건조하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적도에서 사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30도 부분에서 사막이 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겁니다. 있어? 없죠? 있어? 이해됩니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엘니뇨 벌써 힘든데요? 여러분? 벌써 힘들어지기 싫 아 진짜 요것만 아니 갔다 오세요. 바로 버렸어. 그런데 다른 부분을 모르겠는데 엘니뇨랑 나는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발음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발음하기 너무 지금 화장실 가자는데 갔다 오세요.
제일 싫어하는 과제도 제일 어려운 거. 아이. JK 서비스하고. 몇 시에 가야 돼? 20. 늦었어? 무슨 방법이야? 그럼 지금 학원들 가면 불도가지. 근데 불법 학생들이 제법 많더라. 지원도 새벽 1시까지 안 돼. 지원과 저희도 새벽 1시까지. 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 빛이 비치면 안 된대. 네? 빛이 비치면 안 돼. 그냥 휴대폰에다가 펄스 틀어놓은 거죠. 빛이 나오면 안 된대. 그런데 문제는 밑함이 되게 이렇게 좀 규모가 커가지고 그룹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11시 넘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걸리면 전체 그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있잖아. 근데 내가 고등 수업에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인데도 이렇게 걸려버리면 전체 셧다운돼. 막 피자 같은 거 사가지고 공부하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딱 들어오면 피자를 빼주고 한국에서 다 구라치면 안 돼. 애들 이제 시험 잘 쳐서 회식 시켜준다고 구라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 못했네. 그것도 모의고사 있으니까. 피제를 일단 모의고사 잘 쳤다요. 뭐가 잘 쳤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모의고사 얘기 나와서 그런데 모의고사 치고 나들은 가채점 결과 얘기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극강의 전개. 레전드 미탐 직전 뼈 아, 역시 미탄 과학 팀장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나 쓰지? 나도 미탐과 팀장님. 나 아까 수업하다가 그 얘기 들었어. 선생님 진짜 카리스마 없는 것 같아. 그래 카리스마 없다. 어떻게 할 건데? 카리스마로 그 뒷끝만 있다. 뭐예요? 그래 어떤 아이가 성공한. 이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큰일 났네. 중학교 2학년 들어오면 미탐 도망쳐요. 뭐라고? 중학교 2학년들이 이제 인터 캠프 하면 강의실이 비어요. 그러면. 고등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때쯤이면 우리가 미탄을 다 끊고 있지 않았을까? 11월이잖아. 예비 중3이 윤철 한다던데. 그러니까 맞죠? 11월에 들어오는데 우리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최악의 세대라 그래. 우리 윈터 할 때도 고인들 잘 됐잖아. 난 내가 못했어. 중2, 중3. 자 보자. 중이름에도. 얘들아 지금까지 중에 조금만 이해만 되면 엘리저랑 라니아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렇게 희망 부문이 아니라 진짜 쉬워요. 쉬워요. 쉽죠. 자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냐면 남미예요. 남미 쪽을 봐야 돼.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이거 위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닷물이야. 바닷물 그래 바닷물 있고 여기가 있잖아. 누구냐면 페루 있는 이쪽이야. 이쪽은 뭐가 되겠노? 태국인가? 위치상 맞아요. 모르겠는데. 여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태평양인데 태평양에서 오른쪽이니까 무슨 태평양? 자, 동태평양. 그렇죠. 동태평양. 그게 좋아할 거야. 동태평양. 여기는 뭔 태평양? 서태평양. 서태평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배우고 왔던 게 남적도 해류 기억나지? 네. 남적도 해류 바람이 어떻게? 무역풍 때문에 이게 바닷물이 어디로 갔어요? 동에서 이렇게 갔잖아. 맞지? 이렇게 가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무역풍 때문에 생겼다. 맞지? 무역풍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갔어. 얘가 남적도 해류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무역풍이 이렇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싹 와. 그럼 싹 오면 여기 바닷물이 뻥 비겠지. 그럼 이 빈 바닷물을 어떻게 해야 돼? 비가 막 내려서 채워? 비가 안 올 건데? 왜 안 올까? 여기 여기 바람이 이렇게 간다며. 그러면 여기 그대로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쪽에 공기들이 다 어떻게 오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지? 내려오니까 무슨 기류가 된다고? 하강 기류가 되게 될 거야. 하강 기류가 되면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맑은 날씨가 돼. 혹시 얘들아 너희들 모를까봐 얘기하는데 하강 기류가 왜 맑냐면 위에 있는 공기들이 여기 구름이 이렇게 있어. 여기 있는 공기들이 밑으로 내려와. 하늘은 온도가 높다 낮다? 하늘 높아요? 산으로 가면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져. 맞아요? 알겠어요? 예. 왜 나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이건 너희들 지구하게 상관없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적도 부분에서 상승기가 발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적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강기로 얘기해요. 아 그래요? 적도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공기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위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좀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 있던 구름들이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여기 온도가 낮았다가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높아져. 온도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 여기 물방울들이 뭐가 돼버리겠니?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겠지. 여기 머리 드라이 할 때 생각해봐. 슬슬 머리가 고장나기죠.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빨리 말려지잖아요. 네. 증발이 빨리빨리 되니까. 한개다. 점점 표정이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 은지의 눈빛이 뭐냐면 무슨 말이야 지금 나 아무것도 몰라요. 자 정신 차리자. 그래 조금만 1, 2초까지만 딱 하면 끝나. 정신 차리자. 자 그럼 여기 있는 바닷물들 위로 올라가. 내 분단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봐봐. 여기 있는 남쪽도 이렇게 여기 있는 물들이 쪽으로 가버렸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에 물이 없어졌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빈 공간을 메꿔야 돼.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찬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위로 올라와. 찬 바닷물이 어떻게? 위로 올라온다. 이거를 부사로 뭐라 그런다고? 용승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 들어. 책에 나와 있어요. 용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어요?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평소에 이렇게 된 거야. 평상시에 동태평양 쪽은 무역풍 때문에 남쪽도해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 찬바닷물이 위로 올라온다. 이걸 뭐라 한다? 용승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찬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사소양은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 먹고 자라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동태평양은 지금 이게 용승이 되면서 되게 살기 좋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조경수역 같은 그런 느낌? 한류랑 난류랑 섞인 그런 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다양한 어종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날씨도 맑고 상당히 살기 좋은 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되게? 어디요? 여기 서태평양 쪽. 여기는 평소에 어떻게 돼? 여기 지금 공기들이 모이겠지. 여기 공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위로 확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생겨? 상승기 좀 구름이 생겨. 비를 내려. 근데 이 비를 그냥 태풍 이렇게 장마 이런 것처럼 빵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태국의 그냥 그런 것처럼 비가 이렇게 확 내렸다가 부셨다가 그런 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평상시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평상시다. 그런데 엘니뇨는 뭐냐면 저 그림이랑 좀 반대로 엘니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야. 그게 이상기후죠. 왠지 강화될 것 같아. 그 강화된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여기가 지금 동태평양이다. 이해되지? 오른쪽 동태평양, 그러니까 왼쪽은 서태평양. 그런데 이쪽으로 하는 무역풍이 약화돼. 이쪽으로 가는 애가 약화된대. 그럼 물이 많이 가? 아니요. 못 가.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못 가니까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올 수 있어? 아니요. 못 올라와. 용승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용승은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원래는 이맘때 됐을 때 막 이렇게 밑에 있는 물들이 뭐 어인양도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살기 좋았는데 엘니뇨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살기 힘들어졌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온도가 평소보다 어떻다? 낮고 싶겠지만 높겠죠. 왜? 용승이 안 됐으니까. 찬바닷물이 올라와야지 차가워지는 거잖아. 근데 찬바닷물이 안 올라갔으니까 평소에 비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이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까지 원래 무역풍이 저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약해졌대. 이까지 가는 게 약해졌으니까 원래 서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거잖아. 그죠? 이까지 와서 비를 여기 둘이가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디 근처야? 동태평양 근처야. 원래는 이게 어떤 거냐면 쌤 동태평양 근처에서 비가 내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맞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비가 막 왔다고 생각해봐. 겨울 절창가. 겨울 장마처럼. 그렇게 되면 이게 그때 살아야 되는 식물들이랑 뭐랑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원래 비가 내리지 않고 상당히 날씨도 좋고 어획량도 좋고 살기 좋았던 게 평상시인데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동태평양 쪽에서 어떻게 됐다고? 비도 내리고 어획량도 줄어들고 날씨는 따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반대쪽에서 공기가 그렇죠.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서 만나서 올라가. 그 얘기야. 그렇게 돼서 여기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12월쯤이거든요. 12월에 이렇게 따뜻해지게 되더라는 거야. 12월에. 그래서 아기 예수, 남자 아이 이런 뜻으로 뭘 한다고?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라니냐는 어떤 걸 것 같아요? 라니냐는 여자 아니에요. 그러면 무역풍이 어떻게 돼서 생긴다고? 강화돼서 생겨요. 그러니까 용수가 엄청나고 춥고 여기 비도 안 오고 끝장이 되는 거예요. 내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것만. 여자의 잠깐 칠해지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얘기 했다가 이제 여학생들한테 얘기 들었어. 선생님 어떻게 여자가 돼서 남자 차별적인 얘기를. 근데 맞잖아. 여자가 까칠하잖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요즘은 남자애들도 까칠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닌가? 자, 여기 서태평양 봐봐. 원래는 서태평양 쪽에 뭐가 내렸지? 비가 내렸지. 그런데 엘니뇨가 생기니까 이 공기들이 좀 확 와버렸잖아. 그죠? 원래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원래 여름에 비가 내려야 돼. 장마철 비가 내려야 돼. 그런데 남부 지방이 지금 비 안 내렸잖아. 그러니까 막 가물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태평양이 원래 비가 내려야 되는데 엘니뇨가 생기니까 비가 안 내렸어. 비가 내려야 하는 게 그래. 비가 안 내려. 가뭄. 그렇죠. 이쪽은 가뭄이 생기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 생각. 그러면 얘들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라니냐야. 라니냐는 뭐라고? 무역풍이 강해서 생겨요. 이 무역풍들이 빵 가는 거야. 그럼 이쪽에 뭐가 되겠노? 상승 기류가 빡 생기게 될 거잖아. 공기들이 빡 가버렸으니까 그럼 여기 뭐가 생기지? 홍수. 이렇게 나. 반대로 여기 뭐가 돼? 가뭄. 가뭄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제 서로가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엘니뇨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엘니뇨는 동태평양, 아까 우리가 주인공이 남미 쪽 동태평양 쪽이라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보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동태평양 해역의 표준수온이 평년보다 어떻게 된다?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왜 높아진다? 무역풍이 약화돼서. 맞지?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봐봐. 평상시. 아까 이 그림 알겠어요? 평상시에는 무역풍 때문에 바닷물들도 가고 차 내수가 올라온다. 그림 알겠어? 여기 책 있으면 아마 너희들 책 보면 알 텐데. 요렇게 생겼어요. 칼라 그림. 평상시 찬바닷물이 빵 올라오는 거. 보여요? 얘가 평상시 그림이야. 알겠지? 그림 차이 색깔 좀 진하게 표시되는 거 보이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엘니뇨는 뭐냐면 엘니뇨 그림은 이거야. 찬바닷물이 못 올라오는 거 보이죠? 보였어요? 그래서 진한 색깔로 했던 그 차가운 바닷물들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비가 어디서 내린다고? 남아메리카 쪽에서 비가 내린다고. 남미 쪽에서 비가 내린다고요. 됐나? 그래서 용승이 약화되고 뭐 증발 활발해지게 되고 홍수가 폭우 내리고. 그런데 서태평양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수온 낮아지고 가뭄이 생기다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요런 차이들이 생기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평상시에서 용승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끝. 이렇게 하면 이 단원이 끝나요. 라니냐 그림 좀 그려주세요. 라니냐 그림은 많이 올라. 참바다. 라니냐는 그 평상시랑 공기 진행 방향 똑같은데 그게 세져서. 그렇지. 무역폭이 세지는 거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도는 게 아니라 더 세게 가고 약하게 가고의 차이. 언제? 라니냐 때. 라니냐 때 가면 오죠. 동아프리카는. 동아메리카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가물진 않아. 그러니까 딱 살기 좋은
우리나라 가을 같은 그런. 네. 자, 얘들아. 네. 선생님이 그때 저 그림이 해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높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밑에 있는 해류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쌩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나 왼쪽에서 얘기하는 친구들이랑 잘 많이 못 알아듣거든. 니 알잖아. 선생님 귀가 왼쪽 고막이 인공고막이었거든. 잘 안 알아. 저도 알아요. 이거 알아요. 네. 처음 명제도 알고 안 모르고 처음 진짜. 그래서 왼쪽 귀가 인공고막이에요. 그래서 청력이 많이 떨어져. 오른쪽에서 인공고막 괜찮아 청력이? 네? 청력이 괜찮아? 아, 괜찮은. 맞죠? 인공고막 쓰면 충격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나는 좀 그런 거거든. 니는 비용 때문에. 귀엽더구나. 그래서 나는 그게 인공고막이기도 하고 염증도 고막 근처에 나와 있고 얘를 긁어내고 이러면서 좀 이런 말을 듣는데 달팽이가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긁어내. 왼쪽에선 통화를 하면 무슨 그러니까 소리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좀 느껴져요. 알아듣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이랑 대화를 하는 건 오른쪽 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웨이도 긁으면서 웨이도 변형돼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소리 증폭을 잘 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뭘 쓰고 있을 때 지금 인기처럼 내가 막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왼쪽 편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못 들어요. 아까 전혀 못 들어요.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미안. 쿨존. 의도치 않게 생긴 쿨존. 자, 얘들아 나 운동장 충전까지 하고 싶은데 하면 너희들 죽겠지? 이미 죽어 있어서 아. 그냥 합시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 하면 근데 운동장 충전량은 스스로 할게 아니고 10분만 안 하십니까? 10분 아니 10분 아니 내용 정리는 간단해. 10분이 되지. 10분 아니 10분. 내용 정리는 간단한데 너희들이 이해가 안 문제를 좀 알아요. 이야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니 혼자만 수업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약간 좀 정리는 좀 허그려줘야 돼. 될것 같아. 부딪히지 말죠 그냥. 오라. 아니 곧장 온다는 거 아니었어? 그래. 기숙사 왔어. 뭐야? 어떻게 온다는 거야? 그러면 토요일 반은 운동장 충전량을 따로 설명을 한번 할게요. 헐 토요일 가야. 아니면 금요일 반도 따로 하지. 토요일 보세요. 토요일 저 언제? 이제 세 번째. 10시. 저번 주 10시. 아 오전 오늘 10시. 오전 얘기가 오전 있어나. 볼 수 있어요. 나. 그러니까. 금요일 본수? 한 시간만 듣고 토요일. 가면 두번 해줘. 토요일 10시 학원을 가잖아. 일단 9시까지 학원에 있어. 내일 백호들 해야 돼. 수학 영어를 따라내는 거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해야 될 거야. 10시 오고. 해봐야. 수업이 몇 시요? 니도 올래? 백호 데리고. 데리고 내지 말고. 준성이 같은데. 준성이도 해야 돼. 석규도 준성이도 데리고 와. 나도 자야지. 석규는 정비가. 금요일은 토요일 가자. 어? 일주일. 자, 그럼 오늘 너희들 있잖아.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숙제요? 네. 비는 못 써요. 아, 네. 엘리뇨랑 라는 기후 변화까지 있으니까 지금 요 교재 있잖아. 지금 줬던 교재. 요것도 첫 번째 교재랑 똑같이 앞쪽에는 완자, 가운데 거는 완자, 뒤쪽에 세 번째는 자이에요. 그래서 사실 너희들한테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기는 했을 텐데 요거를 1차 교재랑 2차 교재 정도는 이 정도는 다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도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면 완자는 꼭 풀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자는 너희들 보충 교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완벽하게 풀어야지 뭔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너희들 1학기 때 시험 쳐봐서 알지만 지사는 보충 교재에서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충 교재에서 꼼꼼하게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네. 알겠지요? 네. 제발 바쁜 시간이 없으면 완자만이라도 첫 번째 있는 교재라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잠깐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거 끝나고 나서는 다음 주쯤 돼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그거 뭐지 평가 문제집 들어가고 평가 문제집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9월 며칠이고 16일인가? 추석 전날 수업할 거예요. 3시간 분량으로 할 예정이에요. 너희들 시험 치기 전주라 어쩔 수가 없어. 추석 전날이고 언제? 추석 전에 무슨 무슨 요일이? 월요일. 월요일.
추석이 화요일이야. 원래 그림 지금이야. 오늘 지금 3시간 한다고? 몇 시가 몇 시간지 좀 그것도 아이 근데 니타 다른 거 다 쉬어. 아, 다 쉬어? 우리만 안 가. 다 쉬어. 카메라 아 정말. 야야 그냥 어차피 우리 놀러도 못 간디. 옮겨. 어차피 우리 시험 시험 근데 직전에서 놀러도 못 가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과학도. 미탐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하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제가 듣기로는 그냥 쭉 쉬는 거야. 근데 그럼 그래서 일단 한 시간만 다음에 추석이랑 만약에 한다면 너희들 몇 시에 해야 돼? 네? 빨리 어중간한 시간에 하는 게 더 안 낫나? 예. 저는 상관없어. 한 2시. 2시? 아, 근데 저는 더 한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시간에 하겠다는 이유는 그 어중간한 시간에 너희들 놀기밖에 더 할 것 같아서. 저는 어차피 하루 종일 민탐전에 참석했어요. 추석 전날이라 하지 않았어요? 추석이 화요일이야. 정말 그럼 왜? 원래 빨간 날. 빨간 날. 혹시 빨간 날이야? 빨간 날. 추석 전날 빨간 날에 주는 유자기 말 거야. 얘들아. 야야야 넌 동서동. 달력에 보면 가운데가 추석이고 양옆에 추석 연휴라고 돼 있잖아. 달력 안 봐. 이연. 확실히 다르. 2시? 난 2시. 2시나 3시? 이 정도? 아침. 저는 한 일찍 아침 일찍 할까? 아침 10시? 아침 일찍 때 아침 일찍 안될 수도 있어요. 아침 일찍. 아 근데 10시에 하면 또 애매하게 밥도 먹어야 되니까. 제일 적당히 시간이 연휴 첫날이니까 좀 밥 밥도 좀 한 먹고 1시 없거든. 1시나 2시 토요일은 한번 잡아볼게. 그러니까 쌤도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고 다시 얘기해줄게. 단톡방에 얘기해야지. 그럼 민현이는 따로 얘기해줄게. 핸드폰 안 되잖아. 아, 학교가 적게 날했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거 영상 좀 끊어줄래? 템플릿 회사 오늘 수업했던 영상 일단 단톡방에다 올려놓을게. 혹시 뭐 필요가 있으니까 들어. 알겠지? 지상부터